네.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서 오랜만에 이제 리트 영상 올리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트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 올리는 것은 어 일단 이런 좀 어려운 지문을 보다 보면 물론 요즘에 또 수능을 좀 쉽게 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아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보다는 쉽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불 이렇게 그런 주기가 있는데 작년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쉽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뭐 지금은 저도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EBS 반영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쉬운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연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이런 너무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그냥 그쪽 부분만 보시고 리트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트 정도 문제를 혹시 모르니까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트 관련된 지문 중에서 조금 생경한 지문들을 조금 추려냈습니다. 사실 지문 보는 거는 되게 쉽기 때문에 대부분 리트 같은 경우는 법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지문들을 조금 보면 아마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 올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단이 1, 2, 3, 4가 있죠. 4문단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4문단밖에 없지만 문단이 짧아도 사실 지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문제도 이제 세 문제밖에 없죠.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법학 관련된 지문이었으면 국제법이나 뭐 민사법이나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기만 보고 풀겠지만 사실 저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씀하시기를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건 어떻게 좀 약간 좀 불공정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봤을 때 너무 공평한 것도 사실 불공정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배경 지식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것도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어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법학 전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이제 학교 수업 이외의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다면 또 그런 부분들 인재로서 좀 발탁할 수 있을 거라면 교과서 외적인 것을 내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물론 이제 그런 배경 지식 관련된 지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마 모두가 이제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9년도 기출은 제가 안 풀어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19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과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인데 저는 일단은 제 경험이 맞다면 일단 비판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판을 먼저 볼까요? 예. 일단 뭐 뒤집힌 감각적 죄송합니다. 지금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색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게 때문에 그러면 잠시만요. 이 문제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지만 여기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이제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비판이 뭐냐면 비대칭적이라는 뜻이겠죠. 예. 왜냐면 대칭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대칭적인 게 2번이 있네요. 비대칭적. 그리고
비대칭적 2, 3, 4, 5, 1 이렇게 있는데 일단 비대칭적이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호논리학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보시면 일단 전 이제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색 경험 공간은 비대칭적이어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여기 볼까요?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라고 이쪽에서 주장을 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가?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은 색 경험 공간이 대칭적이어야 성공하는데 그렇지 않다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3번 문단만 보면 됩니다. 3번이 잠시만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에 의한 기능론 논박이 성공하려면 그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감각질이 저는 사실 잃지도 않았지만 이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색 경험이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뒤집힌 사람 비교해봤을 때 경험이 다르지만 기능은 일단 이걸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경험은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경험은 달라도 기능은 같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경험은 다르지만 기능은 이제 같다잖아. 다르지 않다니까 같다잖아요. 경험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르고 기능적으로 동등할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즉 이제 뒤집힌 사람이 현상적으로 다르고 이건 완전히 이제 이게 전건 부정 후건 부정 이거는 사실 이제 리트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인데 이게 이 전건 후건 부정 이게 조건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기호논리학에서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수능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수능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읽어도 되는데 사실 기호논리학이라는 이제 특정한 이제 학문을 공부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번 일단 제외할게요. 이건 수험생이 풀기엔 좀 적절치가 않네요.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혹시 뭐 기호논리학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호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답은 이제 2번 쉽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도 대칭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기 때문에 비대칭적이고 그리고 색 경험이 다르지만 기능은 같다라는 걸 이제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A and B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A and B이기 때문에 P and Q이기 때문에 이게 P면 Q면 이제 후건을 이제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후건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쪽이 아니라 P and Q이기 때문에 전건이나 그러니까 P나 Q 중에서 아무거나 부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쉽습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고 이게 사실 논리학을 공부하셨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수능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2번을 풀어보고 19번부터 풀게요.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자 이제 이게 풀어볼게요. 심신 문제는 이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묻는 오래된 철학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 상태와 물질 상태는 별개의 보시면 이제 콤마 있죠. 별개라고 했는데 동일하다는 동일론입니다. 즉 이제 강조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강조 표시를 한다면 정신과 물질 상태는 별개의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지금은 동일하다. 즉 내가 내 생각과 물질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정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인간과 정신 상태는 같지만 물질 상태는 서로 그렇죠. 로봇이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볼게요. 1항을 보시면 동일론에서는 물질 상태가 같으면 정신 상태도 같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같아도 물질 상태가 다를 수 있다죠. 이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1번은 틀리다는 걸 이제 알겠죠? 1번은. 그래서 1번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원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이제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원론도 1번 문답 볼까요? 봅시다.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므로 그 둘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다르고, 이원론이 있는데, 정신이 물질의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자, 다시 볼게요. 물질 상태는 다른 로봇이 등장한다면 동일로 해석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기능론을 각광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서 정신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기능론은 이제 정신이 물질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원론과 다르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번 문단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문단을 좀 모르면 체크를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문단 먼저 보면,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상태에는 물질 상태와 다른 무엇인가 있다. 즉 나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경험한 그 느낌에 주목을 하고, 즉 이제 주관적인,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객관적이란 말이 이제 손님 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은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관적이고 바꿀 수도 있는, 즉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뜻인데, 주관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감각질이 있는데, 이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용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확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조금만 더 보시면,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읽다 보면 다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감각질이 뒤집혀 있을 뿐이고 경험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하는 말은 똑같다라고 적혀 있죠. 똑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각질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번은 아닌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론에서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태는 달라도 정신 상태는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1번 문단만 보다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애매하거나 잘 모를 부분 같은 경우는 글을 읽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읽지만, 사실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같은 문단은 체크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세모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빨리 넘기십시오. 사실 그게 시간적인 면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맞죠? 기능론에서 인간과, 왜냐면 이걸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3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21번을 보게 될 건데, 빨강과 초록의 감각질이 뒤집혔는데, 딱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잖아요.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토마토를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감각 경험이 곧 현상적인 감각 경험과 다를 수도 있고, 그 밑으로 조금만 더 예시를 읽다 보면, 예컨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똑같이 초록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 멈추는데, 초록불을 보고 똑같이 초록불이네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감각질이 뒤집혀 있는지 전혀 모른다. 순전히 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각질 같은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 이번 이거랑도 연결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맞죠? 이번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감각질이 다르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뜻이죠. 이 화자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빨간색을 이제 좀 뜨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 뜨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실험을 하다가 초록색 불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 빨간 불을 보면 뜨겁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초록불이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가스불이 파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가스불을 보고 뜨겁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초록이를 제가 파랑으로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파랑이 보면 이제 따뜻한 물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 불에 데였으면, 파랑이 원래 이제 조금 시원한 불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파랑이 데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빨간색 시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초를 뭐 마신 경험이 있어서 빨강을 좀 차갑게 느끼고 파랑을 좀 뜨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감각질이 뭐 뒤집혔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보기만 보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억이 이제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인 거고, 니은이 빨강 초록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지한 초록색을 초록이 가진 생동감 대신에 감각질이 뒤집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게 기획과 니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뒤집힌 감각질 사고 실험의 그냥 기능론 논박을 봤을 때 기획이 성공하는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따뜻한 물을 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이 성공한 측은 니은에게는 빨간색 꼭지가 초록색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겠죠. 아니 맞습니다. 예, 기획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고, 그래서 기획이 성공한 측은 니은이 빨간색 꼭지를 보고 이게 빨간색이구나라고 말한다 설명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감각질만 뒤집혔기 때문에 기능은 뒤집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1, 2번은 맞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3번을 보시면 기획이 실패한다는 측은 니은이 빨간색 꼭지를 보고 따뜻함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21번이 사실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긴 한데, 잠시만요. 21번 맞죠? 네, 3번이 맞겠죠. 왜냐면 실패한다는 게 감각질이기 때문에,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인데 그 감각을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3번이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네, 잘못 말했네요. 네, 3번이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기획이 성공한 측과 실패한다는 측 모두 니은이 이제 빨간색 꼭지를 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기획이 성공한다는 즉 뒤집힌 감각과 니은이 이제 빨강 초록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인데, 사실 기획과 니은은 비슷한데 하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이 성공하는 측과 실패한 측 모두 니은의 빨간색 꼭지를 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겠군이라고 했는데, 기획이 성공한다는 측이 뭘까요? 즉 이제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하잖아요. 감각질 사고 실험에 대한 이제 감각질이 뒤집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즉 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빨강이 이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 차갑게 느낀다 하더라도 기능 빨간색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그런 기능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지문들이 문제로 풀기엔 되게 이게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하나하나 근거로 찾는 게 조금 어려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좀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문을 조금 읽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좀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일단은 다 맞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해설을 조금 한번 볼게요. 해설을 조금 제가 좀 이게 옛날 책이긴 한데 좀 있어가지고, 예, 그 해설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지문을 했고 너무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리트 영상을 이제 댓글이 달려가지고 일단은 한번 다시 찍어봤는데, 오랜만에 이제 리트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조금 쉬울 줄 알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것을 좀 보다 보니까, 물론 옛날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배경 지식이 있던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는 좀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시험을 쳤을 때는 아마 훨씬 더 빨리 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2번 같은 경우는 안 읽고, 왜냐면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일치 문제는 주제거든요. 주제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1번처럼 이제 주는 지문을 빨리 없애고 세문은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바로 3번을 보면서 이게 주제라는 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뜻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3번 아니면 4번 정도, 왜냐면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이 감각적인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추상적인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좀 포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루뭉실할 수 있는 말들을 찾는 게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하나의 팁인데, 비판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번 빨리 풀 수가 있고, 21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뒤집힌 기억의 예시가 한 이은으로 약간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풀 수가 있었고, 일단 답은 좀 맞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